어허, 제목 보세요. 연말 앞두고 시끌벅적한 대구. 아니, 이담 아나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한 건 삼성이 아니라 LG인데 왜 대구가 시끄러워요, 지금? 대구에 그분이 떴습니다. 어허.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건데요. 오. 요즘 한 장관이 뭐 가는 곳, 하는 말 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시끌벅적하다 이렇게 된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 오늘은 한 장관의 행보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호. 대구를 방문하면서요. 이 대구의 방문이 정책 행보다라고 법무부에서도 밝혔고 네. 한 장관도 통상적인 방문이다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 행보 아니냐, 총선 행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가 대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을 하면서 대구를 기반으로 지금 대구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대구를 방문한 게 혹시 신당 창당에 대한 그런 효과를 좀 상쇄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지역민들을 상견례하려는 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요. 네. 뭐 정치적인 의미를 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의미가 조금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를 찾은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또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아, 전혜연 평론가님. 한 글자 차이예요. 정책 행보입니까? 정치 행보입니까? 정책 행보의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정치 행보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행보에 대한 모든 언론 보고사항은 보통 부처에서 우리가 스크랩한다라고 해죠. 장관에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본인의 행보가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언론에서 다루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책 행보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이것이 정치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좀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총선 앞두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구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책 행보라고 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찾은 점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던가 범죄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지금 챙겨야 되는 것은 저 센터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때야말로 정책 행보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정책 행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요. 한동훈 장관이 이 대구 방문 전에도 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런 장면이 빚어졌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모실게요. 쟤는 제주도를 얼마나 좋아하면 토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왔겠나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완주변호사 유익태입니다. 어려운 걸 하셨습니다. 아직 딸기가 며칠이 안 와가지고 오늘 먹어보지 못해요. 한 달만 뒤에 오셨으면은 택배로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군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고맙습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내년 4월 총선 때 어느 지역을 나와도 당선될 분위기 같긴 합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 정말 지금 화제 인물이죠.
뭐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쪽에서 또 엄청 그렇죠. 싫어하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나오지 않은 장면에서도 또 사인에 뭐 사진 찍자분을 요청도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정책적 행보는 맞습니다. 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아까 거청 교도소나 이런 곳들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들였던 것들이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어떤 정책 행보를 해도 지금은 정치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 네. 지금 대구라는 아까 뭐 대구 방문했던 얘기 나오셨는데 뭐 사실 대구를 꼭 그것 때문에 찾았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네. 그냥 대구를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정도로 정치권에서 핫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가 정치적 행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넘어서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거라는 예언, 예견, 예측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야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을 시킬 것으로 저는 보여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소위 개국공신들 네. 권성동, 김기현, 장제원 모두가 윤핵관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험지로 보내고 검찰 출신 검핵관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고수들은 보여요.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당연히 하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아하. 돈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거라는 뭐 예언, 예견, 예측 막 다 쏟아져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본인은 뭐라고 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장관님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약간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보통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장미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인사들이 쏟아내는 발언을 다 꼼꼼히 챙겨서 다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거라는 이런 예언, 예견, 예측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 뉴스를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정치적인 전망과 본인을 연결시키는 기사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비대위원장 설을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굉장히 고급 정보라고 하면서 계속 언론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계로 갈 것이다. 김기현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서 비대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원희룡, 한동훈 두 카드 중에 저울질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동훈 장관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만약 된다면 그 얼굴로 총선을 지휘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 경험과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그 안을 과연 수용 가능할 것인가. 물론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아직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될 거란 예언, 예견, 예측에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아마 민주당 야당 측이나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백승 변호사님. 잘 봐라. 잘 봐.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딱 제목 나온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신분이 뭐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뭐 나중에 가실 것 같습니까? 정치하십니까? 네, 할 수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는 아까 박지원 국정원장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어쨌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전 김빼기 작업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은 없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또 소위 스타가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 행보를 해도 정치 행보로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장관이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성급히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를 합니다 안 합니다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상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 맞는 대답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야, 이 한동훈 장관 대구행을 놓고도 벌써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대구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대구에 바로 미스터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잖아.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 사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대상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네, 이 이준석 신당론에 대해서 태산명동 서일필이 돼가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해석해 주세요. 태산을 울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한 마리라는 뜻으로 결국 일은 요란하게 벌이고 있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한두 번 공포타면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다면서 영악한 분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는다만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주사파 출신 친북 인사들은 데려가라면서 그리고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저는요.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은요. 볼 때마다 헷갈려. 어떨 땐 친하고 또 어떨 땐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저 그때 8월 말인가 또 치맥 페스티벌 대구 거기 가서 또 같이 맥주 잘 마시고 뭐 또 그때 최근에 또 홍준표 바로 저 모습이네요. 대구시장이 뭐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차리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다 뭐 잡아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생각이 바뀌셨다기보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쭉 바라보면 요즘에 하루에 1%씩 신당 그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고 히든크시 발언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이준석 신당에 뭔가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아까 뭐 누구 주사파 뭐 다 데리고 나가라 뭐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누구랑 어떤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나온 거 없잖아요. 나 신당 차릴래 하면 바로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자꾸 뭔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내부에서 협박으로 들리고 결국 이거 안 되면 나 어떻게 할 거야라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건 결국 지금 실체가 없는데 계속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신당을 차려도 별로 남는 게 없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총평이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를 기반으로 지금 잘 다지고 있는데 누가 또 오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마 좀 신경이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보세요. 쓴소리만 잘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을 만나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는데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 제가 이게 직접 얼굴 뵌 건 참 오랜만이어서 저도 그런 대구 물이 좋은지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편하죠. 그렇군요. 네. 우리 홍준표 원내대표는 서쪽 가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보수 버진역에서 거부감을 갖는 인물이 아니니까. 난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고 사. 그리고 불이 받더라도 가슴에 엉어리를 쥐는 그거는 면할 수 있으면 난 편하게 사는 거야. 제 옆에서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종친이야. 그 일가입니다. 일가 형님이 그래. 일가야 일가. 일단 저 모습이 조금 이채롭긴 해요. 왜냐하면 자당 소속의 무슨 원내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멀리 대구까지 내려가서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난 상황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뭐
덕담조로 홍익표 원내대표 서초 물론 저 서초 계신 분들 또 오해는 마세요. 이제 홍준표 시장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서초 출마해도 잘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했는데 덕담했는데 일단 저 자리에 두 사람 왜 만난 거예요? 일단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 좋은데요, 달빛 동맹. 지금의 현안이 뭐냐면 철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대구를 찾은 그야말로 정책 행보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저런 모습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 뭐라고 했습니까? 김포 서울 편입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떴다방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네. 그리고 대통령 믿고 득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이렇게 당내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당대표도 했고 대선 후보도 했고 더 중요한 거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뭐 공천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뭐 연연하지면서 할 말 숨기면서 살지 않겠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홍익표 이름만 놓고 보면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여야를 넘어서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정치권이 보여주면 어떨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